12강 김정은의 대남정책 진단 제2부. 여기서 김정은의 세계 전략, 그의 핵 전략과 김정은의 대남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김정은의 세계 전략에서 저8개 외교, 쇼의 목마 전술, 문정부의 반응, 월남 공산화의 교훈과 미래 사회주의 국가와 통일강국 부상을 다루고 김정은의 핵 전략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실질적 억지 핵 군축, 문정부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한다. 그 다음 김정은의 대남 정책에서 무력통일, 김정은의 7일 전쟁, 김정은의 대남 적화 전략, 10개년 계획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비책을 제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럼 김정은의 세계 전략을 들여다보자. 김정은은 세계 전략에서 저8개 외교와 쇼의 목마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8개 외교는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제2차 번개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저8개 외교에 당했다는 비판이 말잔치가 행동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불패의 북중 동맹만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대두되고 있다. 저8개 외교는 최근 출간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나오는 김정일 위원장의 훈시라고 하는 실리 외교의 다른 이름이다. 이 용어는 중국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저8개처럼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 하면서 온갖 추파를 던져서라도 입속을 챙기는 북한의 생존수를 말한다. 위키피디아의 저8개는 중국의 4대 기서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의 등장인물로 본명은 저강명, 별명은 저오승이다. 8개라는 이름은 관세음 보살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외모는 돼지의 머리에 덩치 큰 사람의 몸뚱이를 갖고 있다. 앞에 김정은 누구인가에서 보여준 정치사회 과정에서 보듯이 저8개 외교가 먹혀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회담 후 26세의 권력을 승계해 국가를 텁하게 운영해온 그를 신뢰한다며 상황을 잘 헤쳐온 그는 유능하고 성격도 좋다고 칭찬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똑똑한 텁가이자 위대한 협상가라며 우리는 케미스트리, 궁합도 잘 맞는다고 재차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부시 오바마 시절 발효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는 채찍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추가 중단이라는 당근을 함께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2월 2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모두 레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좀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러시아론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 젊은 나이와 달리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예의 바른 모습도 보았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두 사람끼리 믿고 맞춰본 속궁합이 없다면 말하기 어려운 얘기다. 시진핑 주석 역시 3차 북중 회담 후 두 나라는 관계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법과 동지로서 사회주의의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신뢰를 표시했다. 강경파들은 아버지에게 배운 김정은의 고난도 저팔계 외교에 한미중 정상이 모두 넘어갔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영리하고 터프한 김정은이 과거 술수의 잔꾀로 이미 8등선을 넘은 미국의 불가역적인 완전 비핵화 시간표 타임라인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나 할까? 김정은은 특히 제1,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추호의 목마전술을 쓰면서 평화공세를 그의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 국민이 좋아하는 선물은 평화라는 점을 간파한 김정은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추호의 목마일 개연성이 짙다. 추호의 목마는 호메루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그리스군은 추호의 성이 점처럼 무너지지 않자 전략을 바꾸어 평화의 선물인 양 커다란 목마를 성문 앞에 남겨두고 병사 한 명을 탈영병으로 위장시키는 덫까지 놓는 데서 유래한다. 추호의 목마는 추호야 신화에 나오는 추호의 전쟁의 장치로 나무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 숨을 수 있다. 추호의 군에 잡힌 병사는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거짓 자백을 하고 평화의 덫에 걸린 시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제를 벌인다. 추위에는 그 당시 의인 제사장 라이콘이 있었다. 라이콘은 군중을 향해 목마는 적의 계략이다. 목마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고 목마의 뱃속에 무엇이 숨어져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제사장의 경고는 무시되고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와 그날 밤 목마 속의 적군들이 성문을 열어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승리의 상장이 된 목마는 멸망의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목마 전술은 적이 믿기만 한다면 성문을 열게 할 수 있고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다. 고대 도시국가 추호에는 그렇게 망한 사례이다. 문정부는 8월 3일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100일 사회를 앞두고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 성과란 보도를 청와대를 통해 발표했다. 평화공정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100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라는 등으로 자평한 것이다. 아무리 홍보를 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걱정이 앞선다. 왜? 많은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100일이
100일 후 갈수록 걱정되는 것은 한국 국민을 농락하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는 구체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한미 훈련만 중단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훈련을 도발적이며 비싸다고 했고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100일간 비핵화는커녕 핵물질과 미사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핵이 있는 평화, 핵인질들의 가짜 평화나 무엇이 다른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핵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또 어떤 파고가 몰려올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걱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발표한 남북관계 인식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43.2%가 포기할 것이라는 국민 33.7%보다 많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큰 격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63.8% 복수응답자가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고 평화협정 체결 38%보다 훨씬 높은 점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문정부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는 전쟁 위험 해소 성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선제적 중단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선 전쟁 공포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의 방법으로서 의미는 분명히 있으나 그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거나 엉뚱한 주장을 하면 정상회담의 목적이 원래 북핵 폐기가 아닌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낳은 것은 막아야 한다. 요즘 SNS를 타고 나온 목마전술의 과거 역사의 교훈이 1973년 월남이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서에 속아 넘어가 미군이 나가자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순식간에 공산화된 점이 나돌고 있다. 월남의 많은 간첩들이 민족주의자와 평화주의자로 위장하여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듣고 있는 평화가 좌익들의 위장용이 아닌지 숙고하여 월남의 전철을 막고 선진국 통일한국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정은은 미국 압박에도 핵 폐기 일정을 안 내놓고 버티면서 3번이나 중국을 달려간 연유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부부치나 인민들을 서슴없이 죽인다. 그런 젊은 독재자가 자기 인민에게 주지 않는 평화를 남쪽에 보장해 줄리 만무하다. 이러한 간명한 이치가 현실에선 외면당하고 있다. 김정은의 목마의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관은 풀어지기 시작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에 눈을 감고 개마공원 관광에 떠날 꿈에 부풀어 있다. 적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안하다. 아무리 문서로 서명하고 약속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깨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수천 건의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나 대개 2년도 못 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을 지녔을 때에만 보장된다는 것을 제삼 알아야 하고, 목마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목마 속에 숨은 의도 내지 저의, 즉 김정은의 뱃속을 볼 때이다. 그러면 김정은의 세계 전략은 무엇이냐를 들여다보자. 2018년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저8개 외교와 추호의 목마 전술을 쓰면서 도발을 저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이 2017년에 완성됨을 선포하고 그의 세계 전략을 핵 전략으로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핵 보유국임을 선포했는데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대 압박으로 제재를 가는 입장에서 세계 전략으로 은밀한 여러 종류의 친북 세력, 즉 한국 내 중국, 러시아 공산혈맹 등에 의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우 위태로운 현실로 김정은은 그의 핵 전략을 세계 전략에 접목시켜 미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를 이루고 북한 매체에서 사용하는 21세기 광개토 대왕으로 부상하여 연방제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는 통일 강국을 건설한다는 논리이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 30년 후에도 사회국가가 자유주의 국가와 공존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 북한도 남아 한반도의 통일국가로 남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남아 있을 수 있나?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못살고 가장 무자비한 인권위를 일삼는 3대 세습의 김정은이 핵무기 하나로 패권을 과시하려는 착각을 가진 김정은이 생존하기 위해서 쓸 수 없는 핵무기를 트럼프와 협상 과정에서 과거의 전술이나 국회 묵은 전략을 쓰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지는 단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입장을 벗어나 시대의 흐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이고 남북한과 해외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이 원하는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을 보고 연방제 통일안을 포기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면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단기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 미국과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중기적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 정상관계를 유지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시대에 맞는 한민족 전체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기를 제안한다. 그럼 여기서 김정은의 핵 전략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자. 그의 핵 전략과 세계 전략과도 동일한 것이다. 핵 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영을 둘러싼 군사 전략을 의미한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 기존의 전략 사상을 일변시켰다. 핵무기는 그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궁극의 무기라고 불리고 그 무기의 사용으로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영원히 회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됐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사용은 없었지만 전쟁은
계속 발생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상정하고 있어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핵전략도 단순히 핵무기의 배치 운영에 따른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핵무기의 존재를 배경으로 하여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격이 강해져서 김정은이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수정 보충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지력마저 포기했다가 다시 침략의 회색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제 핵 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 발전의 합법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보유의 원인을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으로 돌리고 있다. 그 후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의 수준은 질량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10분 안에 일본과 일본 지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춰놓았고 30분 안에는 구암과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실을 갖춰놓았고 나아가서 다시 30분 안에는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뉴욕 등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소수의 핵무기로 미국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핵 억지 전략 가운데 실전적 억지, Existential Deterrence 전략에 해당된다. 실전적 억지는 약소국들 간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작동되는 핵 억지 전략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전력은 보잘것없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기에 핵 전쟁이 억지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이러한 실전적 억지가 작동한다는 논리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그 숫자도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배열에 갈려져 있고 게다가 북한에는 핵무기를 은닉하기 좋은 땅굴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다. 유사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수의 핵탄두를 투하하지 않고서는 북핵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 미국의 핵 공격에서 살아남은 단 한 개의 핵무기가 미국 땅에 떨어지면 이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실전적 억지 개념에서 보면 핵무기의 보유량과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을 국제정치학 이론인 고슴도치 이론, 포큐파인 티오리가 이런 상황을 묘사한다.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약소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슴도치의 가시를 보유하여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핵시설과 핵물질의 완전한 관리, 도난 및 사보타지 등으로부터 안보,
불법적인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 전력의 안전, 안보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군축을 언급한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핵 전력을 감축하고 행동 반경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북한의 의무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자체가 NPT를 포함한 국제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북한의 폐기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대신에 중동 등 다른 국가로 북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의 화두가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미국 역시 암묵적으로 이런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중재자 자부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중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한반도의 당사자 입장에서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주장하는 두 조건의 핵무장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본다. 첫째 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는 상태와 둘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를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할 때 남한이 핵무장을 주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라토늄에서 플라토늄을 추정하는데 6개월, 또 핵탄두를 설계하는데 1년 반 정도로 해서 북핵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김정은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데 가장 좋은 정책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방법 사용 시 NPT를 탈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유는 NPT 규정에서 적대 국가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있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조건부 핵무장론의 정책 대안 차원에서 찬성함을 제시한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및 미중로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 등을 제안했다. 물론 사기극이다. 경계해야만 한다. 왜? 김정은의 저팔계 외교와 목마 전술이기 때문이고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 옵션을 사용하여 70년간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앞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미국과의 공조로 미래 통일 한국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김정은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북한의 대남 정책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당 규약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그들의 체제의 당면 목적을 전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의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제를 정하고 남한을 미제 식민지 파쇼 독재로 인식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민족해방을 이루고 한국 정부를 정복시킨 후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을 1964년 2월 당 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대 혁명 노선은 1. 북조선 혁명 역량 2. 남조선 혁명 역량 3. 국제적 혁명 역량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을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보면 김정은은 핵실험 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80여 차례 단행을 통해서 공세적인 태도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며 2014년 3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등에 의해 남한의 정상과의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을 개정하여 추진하기로 제안하고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식은 상호 남한과 북한의 제2체제 이정부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이며 최종적으로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이것을 조국 통일 전쟁이라고 부른다. 2014년 8월 10일 리수영 외무상은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 고려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측이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체제의 비난을 중단하면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릴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18년 1월 북한은 중대 제안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제안했고 2월 남북 고위급 회담 접촉에서 비방 중상 중단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기한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무력 통일이다. 박휘락의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근거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김정은이 군사적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2017년 8월 25일 100년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오금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장 참모장은 2017년 9월 6일 평양에서 개최한 수소폭탄 성공 경축 행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를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한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을 말하나? 김정은은 대량 살상도 개의치 않고 인구 밀집 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고 그 결과 한국의 국지마 혼란과 공상에 빠지면 그가 집권 후 소위 7일 전쟁 계획에 의해서 남한 전체를 장악하여 무력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이 만든 한반도 공산화 계획 7일 전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으로 초반 기선을 잡고 미국 중원군에 도착하기 전에 7일 이내, 7일이나 늦어도 1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7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1단계는 북한군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으로 선제 기습 전략에 따라 김정은은 국방 한계선 NLA 일대나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백년도, 연평도 등의 포격을 가하고 공기 부양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섬을 점령하는 등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군은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남한은 어느 부대에 어떤 전력이 어떤 무기로 몇 발의 사격을 가해 보복 타격에 나선다는 세부 지침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최단 시간 내에 적 도발 및 지원 세력을 제거하고 확전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수에 따라 전면전을 위한 준비는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김정은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타격하기 위해 남한의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나서면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봉산군 일대에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와 황해남도 해주시와 웅진군 일대에 배치된 SA-2 지대공 공사 미사일은 물론 100년도와 가까운 황주 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MiG-23 전투기를 요격할 것이다. 3단계는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이 새로운 작전 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을 계획하고 미 본토에서 전략수송기가 나흘 내에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막지 못하더라도 알래스카와 하와이, 괌 등의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발을 핵과 비대칭 전력으로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이다. 4단계는 미 중원 전력 차단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기용 전력을 우선 투입하고 단계에 따라 확대의 병력을 증원하는 계획이다. 김정은은 미군 대규모 전략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그 시간 안에 부산을 점령하고 종전선언을 한 뒤 협상에 나서는 목표를 정한 것 같다. 5단계는 특수전력 병력 투입을 의미한다. 휴전선 일대에서 재래식 전쟁이 진행되는 사이
대규모 특수부대를 남한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 보급로 차단 등으로 한국군 후방의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시나리오다. 김정은의 특수부대와 남한 종북 세력을 규합한 소요 사태 유발 역시 전력의 일부로 보고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비엔남이 남비엔남을 점령 내지 공산화시킨 효과의 전력으로 보는 것이다. 6단계는 7일 내지 15일 이내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이다. 이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 이내에 끝낸다고 김정은은 강조하고 있다. 7단계는 반동분자 색출 시나리오다. 이 과정은 과거 6.25 직후 김일성 군대 점령 지역에서 공산 세력이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지역 유지와 부유층, 군,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처형에 나선 선례가 전개되는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 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온 점은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다. 2013년 이후 김정은은 군당급 군부대를 2, 3차례 반복 방문하여 새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정은은 젊은 독재자 손에는 핵미사일과 120만 대군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이 쥐어져 있어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북한군보다 강했던 이라크도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끝내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을 재삼 상기할 때이다. 김정은이 계획하는 7전쟁이 실패할 확률은 크다고 생각되지만 비대칭 전력인 핵과 화학무기 사용은 앞으로 완벽 차단해야 하는 것이 미국, 일본, 한국 내지 국제사회가 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이 어떤 핵 전략과 남한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핵무기가 있고 없는 것은 대응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여하를 떠나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면 그 후유증은 말할 수 없이 막중하여 방지해야 하고 김정은에 의한 무력 통일은 남한, 북한 해외 동포 8천만이 원하는 통일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데 서울과 워싱턴 정책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앞에서 논의한 1973년대 월남의 역사적 교훈에서 이념의 좌우를 넘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정치, 실질적 법치를 유지해온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초점을 두라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한다. 이건 미국에서 느끼는 점은 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동안 유지해온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 정치, 실질적 법치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실토하는 바이다. 해외 동포들은 늘 대한민국의 안위, 번영 등을 걱정하며 마치 먼 곳에 시집와 사는 딸들처럼 친정인 고국 소식에 명함에 일회일비하고
국익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견실이 번영되기를 바라는 애국자이다. 이러한 걱정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한, 북한과 해외 동포들의 다수의 의리라고 보며 진정으로 문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정치, 실질적 법치의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김정은의 대남무력 통일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필요한 전문가로 바꾸어 나머지 임기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는 바이다. 마치 암 환자는 미신에서 벗어나 전문병원을 찾아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야 살 수 있다. 빠를수록 비용과 노력이 준다. 지금 당장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엉클어진 한미동맹과 우리 안보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 안보가 이념이나 국내 정치에서 벗어나 전문 영역으로 복귀해야 한다. 문정부가 이 당연한 목소리를 진영의 논리로 간주해 무시할 경우 국가와 국민, 정부 모두 역사와 후손 앞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미국 해외 동포들은 한국에 뭐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바꾸어야 온 국민의 지지를 얻고 나머지 임기도 무난히 이끌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김정은은 무력 통일을 한편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남 적화 전략 10개년 계획까지 세우는 상태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국제사회에 당면한 체제 멸망의 현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비핵화 전략 옵션은 4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핵포기 동시 왕조 체제 포기와 완전한 개혁 개방. 2. 핵 무장 포기, 위장 평화 협정. 그래서 제2 남침 전략 전란 이야기. 3. 당분간 핵포기로 베트남 또는 중공식 경제개방. 4. 과거의 위장 전략 전술로 또다시 보상받아가며 북핵 포기의 사기극 연출하여 북핵을 내려놓는 척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핵 포기 전략에도 일단 포기하는 척과 영구히 포기하는 척이 있을 수 있다. 위 4가지 핵 전략, 비핵화 전략 옵션 중 위장 핵 포기와 위장 평화 협정 2번째가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김정은이 선대와 달리 저팔계 외교로 영화하기보다는 직선적으로 연출을 잘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들여다볼 때 완전한 북핵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남북하는 하나다의 스포츠 남북 교류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후속 정책의 속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힌 점이 미국 정부를 화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을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경협을 강조하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 부여의 방송이 8월 16일 보도했다. 이 발언은 시기 문제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로 미 랜드 연구소 데릭 그로스먼 연구원은 지난 15일 SN을 통해 문 대통령의 광복적 축사는 그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미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문 정부가 어떻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제3차 정상회담이 얼마나 비핵화의 진전에 이룰지 경합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속도의 균형이 필요한데 김정은의 위장 핵포기와 위장 평화협정이 앞서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김정은에게 북핵이라는 오로지 대남 적화의 통일용이기에 북핵이나 ICBM이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블랙메일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없어도 대남 적화 통일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북핵 전략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은 그동안 전면 재남침을 전제로 한 워싱턴 불바다 전쟁형 길로 미군 철수, 미군 불참전을 유도해내는 올려치기 전략 전술로 미국을 최고조의 대북 긴장 관심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결과 미국은 북핵과 ICBM 해결에만 전략을 집중하게 하고 김정은 로드맵에 따라 미국이 협상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김정은은 이 시점을 위기인 동시에 호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전략보다 한술 더 떠서 다음과 같이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영구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언제든지 재활 가능한 북핵 기술과 설계도 그리고 학자들은 그대로 영구에 존재할 수 있기에 북한 주민에게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선전할 것이다. 이 말은 내려치기 전략 전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려치기 전략 전술과 내려치기 전략 전술로 미국의 대북 경계심을 해이시켜 심리적인 완전 해방감을 조성하여 신북으로 전향시키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북 평화 시대의 도래를 선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핵 포기의 원목적인 10년 장기 대남 적화 통일 계획을 가차없이 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대남 적화 10개년 계획은 단계별로 남한을 상대로 사기 모략과 함께 강행 집행해 나갈 것이다. 초기 1단계는 대략 3개년 계획으로 우선 북핵 시설을 전수 공개하여 수시 및 강제 불문, 미국 단독, 한미, 국제 또는 ICAA의 사찰을 감수함으로써 경제 제재 해제를 받고 동시에 북한 동서해안에서 각각 1개씩 대형 경수로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경제 지원을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면하면서 동시에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경제 건설을 동시에 시작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동시에 대남 적화 전략을 발동하여 제1단계 대남 공작, 즉 남한 내의 지하당의 조정을 통해 남한 내 좌파 정북 분자들의 장차의 홍위병 간부와 지휘 체제화를 자행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가 북핵 포기에 만족해하는 동안 기존 핵무기와 ICBM을 폐기하면서 군비 축소 제의와 동시 참정부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쟁은 끝나고 이제는 평화라는 선전선동과 동시에 소위 청와대 정원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일단은 종전, 김대중의 소위 낮은 단계 고려연방공화국을 제의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단계를 최소 3년 정도로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에 미국 트럼프 정권도 바뀌고 한국은 제1기 좌파 정권에 이어 더 친북적인 대량 침투 대형화된 고정간첩망이 포섭하게 될 300여 개도 더 되는 각계각층의 좌파단체, 좌파 공갈 협박, 국정교과서 반대단체와 로봇 공무원, 블랙리스트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된 문화예술계 좌파단체, 민주노총 등 소위 촛불혁명 앞장단체, 남로당을 자처하려는 정당과 정치지향 좌파 노동단체, 반전평화 정치인 등등 수없는 친북 개별 단체들의 지지로 제2의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은 더욱 유리한 정세를 활용하여 그 1년 내지 7년째 또는 3년간 10년째의 본격적인 단일화 정부의 고려연방공화국을 촉진하여 결정적인 대남 적화 통일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현 상황, 소위 혁명을 지칭하는 촛불 세력과 그들만을 대표하는 청와대 중심의 친북정책 동향으로 보아서 김정은의 최대 목표인 대남 적화 통일을 북핵이나 ICBM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영구히 포기하는 척 내려놓는 대모략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대남 적화 10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남 적화 통일의 길로 매진하게 된다는 로드맵이다. 그런데 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도 되기 전에 미국과 이혼의 대북 제재 방침을 개성의 전기와 유류와 금지 품목을 보냈고 10개월여에 걸쳐 석탄을 밀수입하면서 거역했다. 개성연락사무소도 공개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는데 각을 세우고 유엔사 관장 사항인 DMZ의 모양을 미국과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좀 더 심각한 점은 GP 초소들을 철조망, 대전차 장애물을 스스로 허물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로 건설을 서두르고 10만 명의 군사력을 잘라내고 전방을 지키는 사단을 해체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북한에 비해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에게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 김정은이 원하는 종전선언이 타결되면 곧바로 기습 남침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러한 김정은의 대남 적화 로드맵을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좌우 이념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과 미래 통일 한국을 위해 국민 계몽을 통하여 북한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맞고 지켜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는 것을 믿고 알고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본다. 오늘날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굴지의 경제 10강국과 IT 강국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엉뚱하게도 좌파 정권의 잘못된 정치 실험으로 실패한 국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김정은 체제에 복속시켜 우리의 후손들이 거짓 신세는 물론 노예생활로 전락해가는 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 이념의 좌우를 넘어 우리 당대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미래의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